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지방의 MDMP 분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부 다 안녕하세요. 저 본 적 있어요? 다른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본 적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그 메가MD에 있고 그런 말 하지 말까? 그런 말 하지 말으면 그러면은 다시 할게요. 우리 MDMP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MDMP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생물 담당해서 수업을 시작하게 된 MDMP의 노용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한테 가장 이제 좀 힘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네요. 그래서 2018 MDP 생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가 그 말이죠. 공부 좀 해보셨죠? 아예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예 처음이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좀 공부를 좀 책을 보고는 시작을 해요. 그쵸? 예, 아예 처음인 분들은 뭐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넘어가면 예,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제 박지책입니다. 가까운 이제 서점 본 적 있어요? 네, 있대요. 감사합니다. 가까운 서점 이거 뭐 학원에서 제가 이거 박지책을 듣고 딱 한번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오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기 가까운 서점 가면 다 있어요. 가까운 근방의 서점에 가면 다 있고 뭐 인터넷 서점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 이제 식물 생태 분류 진화 파트를 했습니다. 식생 분진 분류 진화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쪽 파트에 지금 식생 분진을 했어요. 식생 분진을 했는데 뭐 PT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식물 생태 분류 진화죠. 근데 박지책이 또한 이제 일반 생물학의 절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의 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만 있다고 보는 거냐면 뭐 캠벨 책만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죠. 캠벨 책 잠깐만 볼까요? 캠벨 책? 캠벨 책을 제가 아예 날려버렸어요. 캠벨 책. 사람들이 다 캠벨만 그래서 에이 짜증나 하면서 캠벨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사실상 이게 박지책에서 이제 훨씬 더 시험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시험은 박지책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캠벨보다는 박지가 훨씬 더 내용이 좋아요. 캠벨 혹시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저 그렇죠.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저 그렇다는 말이 좀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많죠. 시험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 원서로 봐가지고. 원서로 보셨어요? 그쵸? 캠벨 조금만 이렇게 뭐 맨델의 역사 뭐 생활사 이런 게 나오셔서 사실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박지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지책은 시험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박지책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물추론 이거는 뭐 됐습니다. 그 생물에서 뭐 같이 뭐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거는 뭐 애들이 다 잘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는 좀 이제 MDMP에서는 완벽하게 좀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수업과는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데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이 생물이 이제는 PT에서요 뭐 주라면 주라고 할 수 있고 사실상은 조금 비껴갔죠. 이제는 조금 비껴간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하면서 많은 애들을 봤습니다. 지금 뭐 2011년에 여기 MDP에 데뷔를 해서 지금 이제 2016년이죠. 요걸 이제 촬영하고 있는 순간은 2016년 11월 3일인데 지금까지 뭐 2년간 합치면 한 10만 명이 넘게 봤다 그래요. 그 정도는 봤죠. 그 정도는 봤죠.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물을 잘 보려면요.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면 1, 2교시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면. 그 애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갖고 오는 거 보고 애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많이 하고 밤에 찾아오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생물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1, 2교시를 잘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 보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일반학하고 유기학하고 물리 잘 보면 생물 잘 봅니다. 네, 생물 잘 봐요. 근데 일반학하고 유기하고 물리를 잘 못 보면 생물 잘 못 보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정신의 좀 싸움이 아닌가. 정신과 집중의 싸움이 좀 아닌가. 정신력이라고 하면 좀 될까요? 아니면 좀 집중력. 요렇게 조금 더 생각이 돼요. 펜이 엄청 굵네요.
그 좀 이제 양해하고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좀 많이 굵죠? 그걸 굵으면 이거 얇은 걸로 바꿀까? 네, 그러면 또 되겠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보니까 집중력, 그 다음에 좀 정신력, 여기에 싸움인 것 같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를 만약에 시험을 잘 봐놓으면 4교시도 시험을 잘 보더라고. 진짜 솔직한 얘기로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1, 2교시, 2교시, 3교시를 못 보면 4교시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반화학 선생님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요즘 일반화학이 오히려 더 대세인 것 같다. 생물보다는. 그러니까는 보기 끄떡거리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꼭 끄떡거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중력과 정신력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물은 그러면 이제 거의 정신이 많이 힘들 때 본단 말이에요. 정신이 힘들다는 게 좀 피곤할 때 본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피곤할 때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실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연상기억법이다. 공부를 할 때. 연상기억법이라고 하는 거 뭐 제일 유명하죠. 연상기억법. 상황을 상상하라 그 말이거든요. 복사했으면 더 좋을 텐데. 좀 안타깝네요. 이거 자료로는 올려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이어서 상상하여 결합한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지금 현재 M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그냥 합니다. 그냥 하는데 여기 MDMP에서 할 때는 저 전부 다 연상기억법으로 제가 말 만들어 놓은 거 사실은 많거든요. 제가 5년간 했는데 말 만들어진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존의 M사이트에서는 하는 걸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걸 다 이걸 자료로 주려고 그래요. 연상기억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억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앞뒤로 서로 연관성 있게 의미를 만들어서 연결하는 기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공부 처음에 할 때 조금 더 빨리 접하고 조금 더 빨리 암기? 저는 이 암기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암기한다 요것은. 요거보다는 그냥 자연히 조금 더 많이 봐서 저절로 내 이름처럼 좀 안다. 이 말이 이 말 아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이거 좀 다르죠. 네. 숙지한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이거 침해예요. 침해. 예를 들자면 내 이름 잃어버리면 이거 침해 아닙니까? 그죠? 자기 이름 잃어버리면 침해고. 그럼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MDMP죠. 여기 이제 MDMP인데 MDMP라고 하는 이름을 외운 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연상기억법을 쓰면 좋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제가 예시 다 해놨거든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외우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상황과 연관성 있게, 연관성이요. 연관성이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억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하나만 생각해도 다음 내용이 줄줄줄 생각이 난다. 요즘에 그 보기 이제 이해형이라고 하는데 이해형 보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는 연상기억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상기억법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연상기억법으로 지금 현재 암기한 것을 졸업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모스경동에 보면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면은 다른 걸로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는데 광합성하는 생명체에 누가 있는 거냐면 제가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홍조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조류가 있고요. 갈조류가 있고 녹조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태식물이 있고요. 양치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식물이 있다. 요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연상기억법을 한다면 홍규에게 갈록차 한 잔을 주고 선한 양처럼 홍규 말을 잘 따른다. 뭐 요런 말이거든요. 유치하죠. 유치한데 이게 되게 잘 만든 거예요. 홍조류에 해당하고요. 규조류에 해당하고 여기 이제 갈조류에 해당하고요. 녹조류에 해당하고 녹조류, 광합성하는 수중 생명체 조류, 넌 선태식물, 양치식물, 종자식물에 해당한다. 내 친구 선태는 양아치였어요.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연상기억법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되게 유치한데 이 보기 이해형 보기 만드시는데 좀 좋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얘네들은 다 엽록소 A가 깔려요. 기본적으로 엽록소 A가 깔린다는 것. 엽록소 A가 깔리고 앞에 있는 게 하나, 이건 D고요. 둘, 그 다음에 C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B에 해당해요. 그 예비평가 때 PT 예비평가 11번에 나왔던 녹조류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니 엽록소 A 플러스 B가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예비평가 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으로 암기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통으로 암기한다는 게 뭐냐면 100번 쓰고 뭐 200번 쓰고 300번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은 쉽게 잊혀집니다. 이게 망각이 되게 빨라요. 망각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결론이 MDP 학원이 잘 되죠. 유일하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과학을 주로 할 때가 이 학원이나 인강이 잘 돼요. 사회를 주로 하는 것은 잘 안 되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잘 잊혀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응용이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응용이 되니까. 결국 요즘에 학교 들어오는 애들, 제가 뭐 이거 과하게 말하는 건 아닌데 경북대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경북대학교에서 단 한 명도 2년강을 안 본 애가 없대요. 예를 들자면 옛날 같았으면은 1이나 2에 시험 볼 때는 가끔 있었대요. 두세 명 완전 독학이. 두세 명 정도 있었는데 요즘 한 6회나 7회로 넘으면서 이렇게 하나라도 안 본 애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과학이 줄을 이뤄서 그래요. 과학이 줄을 이루니까 학원이 잘 되죠. 학원이 잘 된다고. 학원이 잘 돼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냥 이걸 막 통으로 녹조로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만 혼자 외우고 있으면요. 우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공부할 거를 또 이제 캠벨만 계속 미친 듯이 보고 있으면요. 시험 하나도 못 맞춰요. 정말로. 하나도 못 맞추는 진짜 단 한 개도 못 맞힐걸요? 단 한 개도?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학원이 잘 되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이해가세요? 결국 그래서 없앤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없앤다고. 그 말은 좀 그런가? 그러면 양해해 주셔서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지 하나하나 쭉 보실게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네 개의 단어도 위도, 우체부, 자전거, 풍선, 아주머니가 있으면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으면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도에 어떤 우체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풍선을 피하는 아주머니를 보았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말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는 게 하나가 이제 연상기억법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물은 항상 4교시에 보니까 PT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숙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손만 후들거려요. 예, 이거 만약에 시험일 한 번이라도 봐봤던 사람이면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거려 줄 겁니다. 정말로. 여러 번 봐놔야지만이 이 정신이 이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교시 때문에 정신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일반화학도 요즘은 다 계산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일반화학도 정말로. 그럼 일반화학이 모든 선생님들이 내 문제가 최고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문제 중심으로 넘어가서 그래 이제는. 응용 문제 중심으로. 유기화학도 보통 학원에서 보는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새로운 게 나와버려. 막 작년 논문에서 막 내버리고 막 그래요. 작년에 막 나왔던 논문에서 유기화학도. 생각하는 힘이 중요해요. 물리는 작년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조금 수월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생물은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자기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때 정신이 많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내가 외우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상황과 연관성이 있도록 이 연관성이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을 하시면서 연관성을 찾아놔야 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한마디로 기억하기 좋게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되고 내용을 항상 상상해야 돼요. 상상한다는 게 뭐냐면 책을 볼 때 여기 책의 위치에 있는 그림하고 제목들을 항상 위치를 꼭 생각해야 돼요. 책의 위치를. 나중에 약대나 의대에 가시면은 책의 위치를 갖고서 답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림을 이제 상상하고 내용을 상상하고 여기 단원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 둘, 세 개씩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캠벨 5장에는 생체의 거대 분자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상한다는 게 거대 분자가 나와 있고 6장에는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죠. 상상한단 말이지. 7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막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을 경계로 한 내부 구조구나. 이렇게 이제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 캠벨 8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8장에는 효소가 나와 있단 말이죠. 효소.
효소를 가지고 지배하는 게 9장에 호흡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광합성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광합성이요. 이게 다 효소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물질 대사라 그래서. 11장의 신호 전달도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아데닐산 고리아 효소, 뭐 포스포리파제 C. 신호 전달도 다 효소의 지배를 받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상상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다 이제 집어넣게. 그런데 12장에는 누가 나오는 거냐면은 이제는 체세포 분열에서 염색체가 나와요. 염색체가 이제 유전자 아닙니까? 체세포 분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체세포 분열이 나오고, 그다음에 13장에는 유전자에 관한 게 감수 분열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또 하나 묶이고요. 그다음에 14장에는 누가 나오는 거냐면은 14장에는 지금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고, 색깔 바꿔서 할까 14장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 나오고요. 15장은 멘델의 유전 법칙 예외가 나와요. 이렇게 항상 이 제목을 이게 유전학에 해서 이게 몇 문제가 나오고, 체세포 분열, 세포 분열에서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효소, 호흡, 광합성, 신호 전달에서 몇 개가 나오고, 세포 내 구조에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항상 내용들을 상상하고 있어야지만 기억의 재생이 빨라요. 이해하세요? 책의 위치 자체를요. 그런 책의 제목을 항상 많이 보는 게 필요하고, 필요한 말이 있다면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말을 제가 이제 뒤에 보시면 제가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단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예, 그걸 제가 여기 MDMP의 자료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완벽하게 좀 다른 모습으로 할까 합니다. 기억을 잘 하려면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뜻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들고 있을 시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거 말 만들고 있을 시간이 없을 거라고요. 제가 이거 말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보통 그 M사에서 수업을 할 때는 말 만든 걸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해. 애들이 물어보면 그냥 하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해 그랬어요. 그냥 해. 근데 여기서는 좀 짧게 저 좀 말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자료로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좀 다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의미를 학습물에 부여를 해야 된다. 뒤에 보시면 제가 말 만든 거 몇 개 해왔거든요. 뒤에 보시면 그래 뜻대로 상상해야 된다는 거. 그래 의미를 주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태로 학습물을 만들었다고 하여도 꼭 상상하여서 그 형상, 그 상상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상상한다는 거. 근데 이제 가끔 보면요, 뭐가 조금 아쉽냐면은 이렇게 이제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이 꼭 들 거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공부하다가 아이고 날씨가 추워요. 그냥 공부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이거 해서 점수 좀 오르겠어? 이런 생각 꼭 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왜냐면은 수험 기간은 길고 문제는 적게 나와요. 이해가시겠어요? 수험 기간은 적고 문제는 적게 나오니까 그게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겠죠? 네, 그게 가장 힘들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기 몬 스터디 가거든요. 몬 스터디 가는데 XX 가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모평 나가서 모평 해설 가게 하면 3, 4만 명 본대요. 그 애들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냥 보는 거잖아요. 틀어보는 거잖아요. 6, 9월 모평이요. 그 매번 제가 계속 던지려고 그래요. 저 썰전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썰전 나가서 교육제도에 대해서 제가 구라 영탁 보면은 87학번이시죠? 존경합니다. 이나대 87학번이시거든요. 이나대 98학번입니다. 98학번이니까 제가 98학번 노용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거 애들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힘들게 만드는 거냐면 시험 문제 보려면 생물 같은 경우는 한 250문제 봐야 돼요. 예, 진짜로. 250문제 보고 일반화학도 250문제 보고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거 왜요? 수능도 한 1000문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250문제 보고 물리 200문제 보고 유기 200문제 보면요. 그러면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로. 정말로 인생 걸고 열심히 할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 시험 100%로 해야 돼. GPA도 물어보면 안 되고 서류 내라고 하면 안 돼요. 아예. 제가 설전 나가서 꼭 말해줄게. 꼭 JTBC 사장님 아시면은 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사회 문제로 크게 제가 이렇게 격상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세요. 제가 크게 제가 그러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모평 나가가지고 계속 수능 1000문제 봐야 된다.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3, 4만 명 보니까 누구 PD님 한번 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라 그래가지고 얘기 한번 해봐라. 그리고 JTBC에서 이제 썰전이다.
그러면 이제 구라형이면 제가 98학번입니다. 그리고 인하대 생긴 이래로 최고 득점이 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러이러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안 좋습니다. 구라형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이게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애들을 공부를 잘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개수가 적어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개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다음 다른 요인이 많이 들어가. 이해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뭐냐면 제도를 탓하는 사람, 제도를. 정말로. 제도를 탓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기 때문에 현재 제도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내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이 인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신이 계신다라면 넌 열심히 했다. 손잡아 줄게. 이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결국 제가 가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자연과학이 있으니까 변리사도 가끔 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 어떤 애들은 그래요. 그 뜻이 아니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뭐가 힘드냐면 내가 이거 공부를 하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문제가 작아요. 정말로.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정말로. 근데 이거 해놓으면 변리사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이니까 쉽게 통과한단 말이에요. 변리사에서 가장 어려운 걸 내가 한번 보니까 자연과학이야. 근데 그 기출을 보니까 이거보다 한 100배 쉬워요. 100배 쉽다고. 그러니까는 그거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회가 닿는다면 요걸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은 등록금이 무료란 말이야. 학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크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연과학 이걸 좀 더 이제 힘있게 해라. 그런 이제 동기부여식인데 어떤 애들은 미친놈 변리사 보라고 하고 지랄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 왜냐면 지칠 거니까. 지칠 거니까. 그럼 난 지금 약사하려고 그러는데 왜 변리사 보라고 하고 지랄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등록금도 면제고 그 다음에 특허 잘 다룰 수 있고 좋잖아요. 대부분 다 과목이 겹치니까.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무슨 거기 관심 있겠습니까? 이걸 열심히 하고 이게 만약에 250개씩 나오면 진짜 다 열심히 할 텐데 현재 상황이 이게 25개, 20개, 20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인정하고 여기서 하나 더 맞추려면요. 신이 내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한두 개 더 맞추려면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여기 손 잡아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데 알지. 시험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에서 3이 실력이고 요게 지배하는 5가 센스고 센스. 나머지 2는 운이에요. 정말로. 나머지 2는 운이기 때문에 요게 2에서 3의 실력이 5의 센스를 지배할 수가 있고 요 8이 채워질 때 요 2의 운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확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게 내 운명이고 내 천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 책을 볼 때 뭐 한다고? 상상하고요. 형상적인 상태로 생각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면서도 많은 분량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원을 잘 상상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단원이 무슨 단원인지를. 자, 감각과 감정을 느껴야 된다. 의미를 부여한 대로, 상상한 대로 감정과 감각을 느끼면 책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책하고. 캠벨 너는 이걸 말하고 있구나. 아, 고맙다. 나한테 책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책하고 대화가 돼요. 나중에. 공부할 때 제일 외로움이 뭐냐면은 어려움이 뭐냐면 외로움이잖아. 외로움.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외롭잖아요. 외로움. 이 외로움을 책하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책한테 물어보고 너는 이번 단원에서 뭐를 말해주고 있니? 그러면은 여기 문제를 나중에 여러분 항상 보실 때도 그 누군가 출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계속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야 돼요. 책하고도 대화하고 문제랑도 대화하고 기출하고도 대화하고. 그러니까 주변 애들하고 막 외로워가지고 막 말하고 막 여기 학원들 같은 데서 밖에서 막 밥 같이 먹고 막 떠들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다 떨어집니다. 제가 진짜 장담하고만 다 떨어져요. 그럼 뭐가 괜찮대. 뭐가 괜찮대. 뭐 이런 거 다 떨어져요. 이번에 이 21살짜리가 여자인데 287점을 맞은 애가 있어요. 아니 그저 그래요. 그저 그런데 자기도 재수할 줄 알았대. 재수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 모 사이트에다가 제가 지금 이제 걔 데리고 와서 인터뷰한 다음에 걔 성균관대 쓸 거거든요. 인터뷰한 다음에 제 얼굴 옆에다 올려달라고 그러고 얘가 하는 말을 제 얼굴 옆에다 올려주세요. 그거를 요청하려고 그런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네요. 여러분이 소위 알고 있는 선생님 그 누구도 안 들었어요. 예, 그 누구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안 들고 그냥 꾸준히 그냥 공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초시 287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딱 잡아놨어. 자기 재수할 줄 알았대. 근데 그냥 꾸준히 공부만 했대. 그러면은 이게 터져요. 그리고 누구한테든지 이거 터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날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책하고 항상 대화해야 돼. 주변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외로워갖고 친구들하고 막 말하고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연락 끊기거든요. 책하고 내가 얘기해야 돼. 책하고요. 이해가시겠어요? 외로워가지고 주변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제가 저런 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좀 유치하지만 사실은 이게 파퓰레이션, 코네 좀 웃기죠. 예? 비스켓. 이걸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좀 웃기죠? 웃기지? 유치하죠? 유치하지 않아요? 유치한데 그래도 단어마다 다 있어요.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이 있는데 이걸 자료로 올려드릴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은 아까 그 홍규 갈록차 선양종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직접 하려고 그래요. 단 한 번도 보통 수업 때는 내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레보다 렌이 있다라는 거. 그럼 받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이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리놀렌산 필수 지방산인데 세 번째 탄소의 이중결합 갖고 있다. 제가 저걸 전단은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바꿔서 하려고 그래요. 활면소포체에 흠집 없는 표면에 칼질해서 표시를 낸다. 활면소포체는 칼. 제가 저걸 왜 만들기 시작했냐면 저번에 여기 모 학원을 갔었는데 위에서 가라 그래서 갔었는데 이제는 안 가요. 여기 오지. 딴 데는 안 간다고. 시토크롬 P450 있죠. 이걸 5월 달에 어디서 작용하는지 모르더라고 세상에. 예, 문제풀이 하는데. 제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5월 3일 날인가 문풀이 이제 시작하는데 시토크롬 P450 어디서 있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미토콘드리아래요. 제가 거기서 휙 돌아가지고 한번 다 물어봤어요. 맞히는 애가 100명 중에 4, 5명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 시토크롬 P450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애가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정말로.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저 인간이 애들을 무시하는 거야? 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선 한 번 본 거예요, 한 번. 한 번이나 2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시험이 가끔 이 방금 전처럼 그냥 보통의 21살짜리 아무 생각 없는 애가 잘하고 조금 그 나쁜 표현 한번 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인정해 줄 거예요? 어줍잖은 똑똑이가 시험 못 봐요. 왜냐면 한 2번 정도 보게 되면 내가 이거 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딱 하나가 나오면은 그 순간 저게 헷갈려. 그 순간 헷갈리니까는 그러면은 또 시험 범위는 되게 많아버리고 시험은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자고 내일도 그냥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 왜 이거 오래 걸리는 거냐면 어줍잖은 똑똑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줍잖은 똑똑함.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요 금방 알게 돼요. 이 세상에 천재가 이렇게 많다는 걸. 약대나 의대 들어가면 금방 알게 된다고요. 이 세상은 정말 천재가 많구나. 그럼 내가 그들과 같이 약사나 의사 한번 해보려면요 그냥 겸손해야 돼요.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서울대학교 홍창희 교수님의 얘기예요. 우리나라 소아과학의 대부고 모든 소아과 과장들이 자기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전국의과대학을 수업을 다 하세요. 1923년생이신데 이분이 수업하면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시거든요. 수업이 안 돼. 30분 동안 책에 사인 받아야 돼요. 다시 못 볼 뿐이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분 책대로 진료하면 소송 이겨요. 이분 책대로 진료 안 하면 소송 져요. 홍창희 소아과학은 홍창희 선생님이 쓴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우리의 훌륭한 스승님을 위해서 바치는 책이에요. 네, 그 대학 지금 이제 전국 대학병원의 총 책임자들, 소아과 책임자들이 이렇게 헌정하는 책이에요. 홍창희 소아과학은. 이분이 꼭 그래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년을 다 마쳤으니까 우리나라 천재들 많이 바뀌었어요? 적게 바뀌었어요? 천재나 천재 다 바뀌었죠. 그래서 어릴 때는 똑똑한 줄 알고 까부는 시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실한 게 중요한 걸 알게 된다. 여기 2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개를 숙이고 항상 열심히 반복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다음에 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하루에 스톱워치 갖고 다니면서 생물은 딱 2시간 30분씩만 책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진도 저절로 빨라져요. 이해가시겠어요? 생물 2시간 30분, 일반화학 2시간, 뭐 2시간이면 2시간씩. 2시간. 근데 이게 홀짝으로 나누면 되게 좋아요. 이게 홀순날, 이게 짝순날. 2시간 30분씩 할까요? 2시간 30분씩. 그 다음 홀순날 생물을 했으면 생물하고 매칭이 되는 게 물리예요, 물리. 피트 기준으로는. 1시간 30분. 이게 지금 화학하고 매칭되는 게 6이에요. 6이 1시간 30분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스톱워치 갖고 최소한 저렇게. 꼭 2시간 30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리보다 한 2배 정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6이보다 한 2배 하시면 된다고. 오늘 예를 들어 좀 바빠. 그럼 2시간, 1시간 하셔도 돼요. 오늘 좀 여유가 있으면 6시간, 3시간 하셔도 되고. 스톱워치로. 이해하세요? 계속 그렇게 양적으로 딱 날짜 잡은 다음에 그렇게 꾸준히만 하시면 뭐 11월 11일이면 11일. 그때부터 양적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핵생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 있고 진핵생물에 없는 단백질은 카디오리핀이다. 근데 유치하지만 원미연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원미연씨 카지오. 원핵생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카디오리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유치하죠? 유치하지 않아요? 제가 1000개도 넘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럼 박지책 감수자인데 저 정도 안 해놨겠습니까? 다 했는데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균의 그람 염색에서 그람 음성 세균은 사프라닌 처리 후 정색으로 염색된다. 사프라닌으로 빨았다. 사프린으로 빨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놨죠. 예. 그래서 제가 최초로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전사 억제제 저런 게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파스만 허비에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DNA 바이러스, 파필로마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스몰폭스 바이러스, 헐페스 바이러스다. 이렇게 지금 현재 연상법이 좋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연상법이 좋다는 것. 기억에 대한 얘기는 지나갈게요. 기억은 우선 잠깐만 말씀드리면 단기 기억이 있고 장기 기억이 있는데 시험에서 이제 장기 기억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회독수가 증대돼야 돼요. 회독의 증대가 무조건 정답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장기 기억으로 갖다 박으려면 무조건 회독의 증대예요. 회독의 증대니까 처음에 뭐 몇 개월까지 뭐 5월까지 뭐 하고 3월까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고 하루에 스톱워치로 2시간 반씩만 하세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저절로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제일 공부를 막는 첫 번째 이유는 어줍지 않은 똑똑이고 두 번째 이유로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려요?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릴까? 괜찮아요? 나쁜 말로 해도? 네? 욕 안 할 거예요? 잡념입니다. 잡념. 잡념이 너무 많은 거야. 1번이 어줍지 않은 똑똑함이 공부를 완전히 방해하는 것이고 1번이 진짜 나 어줍지 않은 똑똑함이에요. 그냥 똑똑함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똑똑함. 요거요. 금방 잘할 수 있다는. 두 번째가 잡념이에요. 잡념. 이 잡념은 진짜 요 잡념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있으면 한 3시간 지나 있어. 그죠? 네? 그거 잡념은 그냥 다 그냥 머릿속을 텅 비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사가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돼. 천직. 이게 내 진짜 천직이다. 이게 내 천직이고 요것만이 내 살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잡념하는 게 왜 잡념이 생긴 거냐면 이게 효도 때문에 그래. 근데 이거 정확히 다 알아. 효도 때문에 잡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효도하고 싶어서 잡념이 생기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해도 집안을 바꿀 수는 없어요. 뭘 해도. 저는 재수없는 새끼 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로. 에? 그거 진짜로 바꿀 수 없다고. 이거 하나 딱 약사나 한 다음에 그리고 진짜로 이거 확 잘해야 돼요. 약사나 아니면 의사 이거 딱 하신 다음에 특히 약사 이런 거 하나 딴 다음에요.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나이트하고 그러면 계속한 거죠. 네. 그 농담한 거고 이렇게 계속 하시고 이러면
그래야 우선 이 큰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 전문직 아니면 하기 힘들잖아요. 예, 정말로 하기 힘들고 이게 이제 언제 수능으로 바로 바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때 이거 진짜 잘해라. 그 말이 정답이에요.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해야 돼. 천직. 다만 이게 왜 잡념이 생기는 거냐면 진짜로 요거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효도하고 싶어서. 되게 쉽게 표현해주면 당장 내일 서울대 의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당장 내일 들어가고 싶은 거라고. 당장 내일.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이해하는데 이걸 천직으로 생각하고 이거 지금 현재 잡념 없이 여러 번 회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장기 기억이 돼요.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이 되는데 그 장기 기억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시면 이건 명시적 기억이 있고 암묵적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부 다 명시적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 기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 의도적 기억을 좀 높여주려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암묵적 기억을 하면은 시험 망하죠. 그래서 뭐 암묵적 기억 단어로 완성하면은 저렇게 뭐 동원, 식원, 산임 이렇게는 안 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해는 사자나 호랑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걸 말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해가시겠어요? 말로 바꿔야 된다고. 그 말로 바꿔야지만이 기억의 인출이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해서 말로 다 바꿔서 생각하라고요. 안 그러면 과학에서는요. 내일 보면 많이 까먹어요. 당장 오늘 봤는데 내일 보면 까먹고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멍청한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 인출을 하려면 저렇게 말로 꼭 많이 바꿔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거든요. 연상이요. 그러니까 315, 419, 625, 815 이렇게 하면요. 그냥 외우라고 그러면 통으로 외우라고 하면요. 못 외워요. 이해하세요? 의미를 꼭 부여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든 책 읽을 때. 전 과목 다.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방금 전에 지금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 요 전화번호 단독으로 외우기 힘들어요. 이런 게 시연은 어떤 작이 사라지기 전에 그 작을 활성화하여 새롭게 한다.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기억을 할 때는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지만이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지금 시연에 어려운 것, 자기가 떠올리기 어려운 것은 무관한 거예요. 이 무관한 것은 통으로 외우려고 그러면 전혀 안 됩니다. 제가요 공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제일 열심히 했다고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한 것보다 못했어요. 열심히 한 것보다 못했는데 우선 제가 잡념이 많았고 두 번째 효도하고 싶었고 두 번째 통으로 외우려고 그랬어요. 통으로 외우려고 그래서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요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미로 이렇게 묶어야 돼요. 315, 419, 625, 815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의미 단위로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청킹이라 그래요. 심리학에서. 정말로.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에 있는 이론이에요. 청킹이 의미 있는 자극 단위로 묶는 작업.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이제 기억이 나요. 이거 의미 있는 걸로 묶어야 된다는 것. 네? 이해가시겠어요? 의미 있는 걸로 묶어야 된다는 것. 그거 제가 다 나눠놨어요. 의미 있는 걸로 묶는 거. 이렇게 의미 있는 걸로 묶어야지만이 기억하기가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이거 이제 기억이 금방 나요. 무조건 저렇게 의미로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통으로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극 단위로 묶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상상하고 그 다음에는 상상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청킹한다. 청킹한다가 뭐냐면은 의미 있는 자극 단위로 묶는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이해가시겠어요? 저게 무슨 말인지? 단원별로 방금 전에요. 잠깐 썼는 거 기억나세요? 5장이 뭐라고요? 생체의 거대 분자. 6장이 뭐예요? 세포 소기관. 7장이 막이죠.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세포 안의 형태를 관찰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잘 보면 여기서 항상 몇 문제가 나오냐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볼 때도 세포 안의 형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아까 8장이 뭐라 그랬어요? 효소요. 9장이 호흡, 10장이 광합성, 11장이 신호 전달. 이렇게 묶어가서 몇 문제가 나오냐면 세 문제가 나와요. 효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반응들. 저게 이제 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의미로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12장하고 13장은 세포 분열이고 14장하고 15장은 멘델의 유전학과 유전학의 예외인데
그 12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두 문제가 항상 나와요. 모의고사 볼 때부터 이게 항상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 있었구나, 무슨 내용이구나, 의미를 찾아봐야 되고 16장부터 20장은 분자생물학이라고 해요. 분자생물학에서 반드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DNA, 그다음 메신저 RNA, 단백질,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DNA 복제기자, 그 다음에 현재 전사기자. 올해 P2와 MD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전사의 계시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요 시기에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중심 원리, 분자생물학의 중심 원리. 요거 조절이 또 나와요. 조절이 꼭 한 문제가 또 나와. 그래서 모든 시험은 어떻게 조절하는가? 원핵 생명체 유전자 발현 조절인가? 진핵 생명체 유전자 발현 조절인가? 꼭 나와요. 그거를 의미 단위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안정적으로 잘 볼 수가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시험 문제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림. 내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 순간 풀지. 짧은 시간 75분에요. 그 순간 착 읽고 시험장에서 보는 거랑 일반적으로 보는 거랑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를 할 때부터 아예 모든 것을 다 시험장에서 기다림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오래 걸린다고 가려면. 그러니까 가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의미 단위로 단원들을 전부 다 일반학도 마찬가지고 물리도 마찬가지고 유기도 마찬가지로 과학은 반드시 저렇게 의미 단위로 나눠놔야 돼요. 여기가 의미가 있고 여기서 몇 문제가 등장하고 몇 문제가 등장하는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망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의미로 꼭 나눠야 되고 기억의 전인 됐습니다. 회독수 증대가 되고요. 이건 됐고요.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제 마인드맵 활용법이 있어요. 마인드맵 활용법 뭐냐면 방금 전에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는 마인드맵 그걸 읽거나 작성하는 사람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습법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이거 지금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이용하시면 정말 좋은데 마인드맵 활용법 빠르고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한다. 자신의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작성하는 사람의 창의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논리, 한 가지 색상의 필기구 도구만 사용하였다. 이런 거 뭐 됐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핵심어를 꼭 찾아야 되거든요. 핵심어. 그럼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잘 해야 돼. 핵심어와 가지치기를 해서요. 본인이 전 공부하는 것을 마인드 매핑을 해보면은요. 도움이 많이 돼요. 앞으로 학교 가서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보시면 이걸 꼭 나눠 놓으세요. 예를 들자면 생물뿐만 아니라 전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트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하시면 돼요. 스스로. 한 단어를 공부를 하면 잊지 마시고 이제 소화 단어를 공부. 전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마인드맵은 대단한 게 아니고 혼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모든 공부를 할 때 전 과목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 장 그러니까는 맥머리면 맥머리, 스미스면 스미스, 줌달이면 줌달. 뭐 이렇게 딱 책 한 권을 보잖아요. 기본서를 보면 여기다 지금 처음에 단원의 제목 적고요. 소화라면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 핵심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적어 가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좋아요. 이거 습관 갖고 있으면 학교 가서도 그러면은 이게 암기가 진짜 빨라요. 여기 이제 저작 운동이 있고 키워드만 연동 운동이 있고 혼합 운동이 있고 소화 요소가 있고 소화액이 있고 효소 최적 온도와 최적 pH에 영향받고 소화액이 요만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해가시겠어요? 단원을 보면서 한 단원 공부할 때마다 전 모든 것을 마인드맵을 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인드맵을 한다는 게 예를 들자면 이게 캠벨이거든요. 17-1의 제목이 뭐냐면 유전자는 전사와 번역을 통해 단백질을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전자는 전사와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지정한다. 이거 제가 옆에다 한번 써드리면 분필이 여기 있네. 일로 와볼까요? 전사와 번역을 통해 단백질을 지정한다 그러면은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저희 17-1이 1유전자 1효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디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유전자 하나가 효소 하나 만든다.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먼저 하나쯤 써놔야 돼요. 그렇죠? 일로 와서 보실래요? 올해 이게 17-2절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시험이.
전사는 DNA를 이용한 RNA 합성 과정이다. 그러면은 여기다 앞에다 제목을 뭘 써놔야 되겠어요? 이거 보일라나? 좀 반사되려나? 여기다 쓸까요? 근데 이거 좀 굵어서 DNA에서 메신저 RNA에서 요걸 써놓고 단백질을 써놓고 1번 해놓고 여기다가 1유전자 1효소설 유전자 하나 DNA가 유전자니까 DNA 유전자니까 단백질을 만든다 여기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책을 17장 다 읽었잖아요. 여기다가 1유전자 1효소설 이렇게 하나 써놓는단 말이에요. 1유전자 1효소설 이런 하얀색 노트에다가 이해하시겠어요? 저게 나오고 1유전자 1효소설이 머릿속으로 지나가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다 맞춰. 그러면 이제 17-2절이 전사니까 DNA를 이용한 RNA 합성이다. 여기다가 17-2라고 써놓든지 아니면 본인이 2라고 써놓든지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예요. 진핵세포는 전사 후에 RNA를 변형시킨다. 이게 스플라이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체계성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체계성을 잘 이제 갖추려면은 책에 나와 있는 제목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노트에다가 마인드 매핑 하시면 괜찮아요. 예, 스플라이싱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1유전자 1효소설에서 나올 때가 있고 전사에서 나올 때도 있고 스플라이싱에서 나올 때도 있고 17-4는 번역 아닙니까? 번역, RNA를 이용한 단백질 합성이다. 여기 번역 4라고 이렇게 항상 해놓고 번역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 5는 이제 돌연변이다. DNA 변화가 있으면 단백질의 변화가 있다. 돌연변이다. 이렇게 전 과목의 전 단원을 한번 저 제목을 보고 써놓으시면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놓고 저거를 여러 번 써보세요. 여러 번 써보시면은 체계가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뭐 발생도 마찬가지고 면역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도 항상 선천성 면역에서 나오든지 아니면은 적응 면역에서 나온다. 후천성 면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전 과목 전 단원을 다 노트에다가 다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노트가 몇 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목들만 갖고 다 마인드 매핑만 몇 번 반복해서 써보시면 돼요. 알겠죠? 항상 처음에는 뭐하라? 상상하라. 책의 위치를 볼 때마다 상상하고 책하고 대화하면 되고 의미로 묶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미. 일부러 부여를 하세요. 거기다가. 자기 혼자서만. 그 다음에 절대 지치면 안 되는 게 자기가 나중에 꼭 더 크겠다. 요거로만 끝나지 않고 과학 공부 열심히 하시면 더 클 수 있어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예 내 실력을 쌓는다고 생각하고 지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쳐버리면요. 내년에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내년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쳐버리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체력 안배 차원에서 좀 초반엔 처음에 달린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속 달리세요. 아시겠죠? 이를 악물고 계속 달리고 뭐 금요일은 자기한테 상을 준다. 안 줘도 됩니다. 계속 달리세요. 안 그러면 세상에 잘하는 애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상 줄 필요 없습니다. 시험 끝나는 그날까지. 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험 같은 거 봐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학교 들어가 보시면. 또 학교 입학하는 그날부터 졸업하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시험 끝날 그날 바로 공부 또 시작해야 돼요. 그거 없어요. 그날 또 보고서 써야 되고 아침에 시험 보고 그 바로 또 수업해요. 다음 시험 범위 수업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다음 주에 또 퀴즈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쉬는 날이 무슨 있어요. 그럼 세 번째가 뭐 과학의 아주 기본이죠. 문제풀이랑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학의 내용이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 내용 1000번 봐도요. 문제 못 풀어요. 문제를 통해서 항상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문제. 그래서 요즘은 수능 기출문제가요. 어려워요. 정말로. 수능 기출문제가 옛날에 여러분이 봤던 그 48점 1등급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34점, 33점 그래요. MDP보다 더 어려워. 내 장담할게요. 저 지금 스터디 떠 있잖아. 스터디 떠 있단 말이에요. MDP보다 더 어려운 거 많아요. 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단순 수능 기출이라고. 그 정답률 50% 미만인 건 어려워요. 그 수능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나와 있는 거 받아도 되고, 단원별로 뭐 가까운 서점 가서 하나 사셔도 되고, 해설지까지 많이 필요하면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공부 좀 해봤으면 그냥 다운받아서 풀어보셔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단원별 평가 문제집을 꼭 보세요. 헌책도 세고 많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문제 많아. MDP의 단점이 뭐냐면
문제가 별로 없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문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라든지 실용문제집 만약 풀어버리면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다음에 풀 게 없으니까 그거에 너무 궁금한 거지. 수능 기출문제 꼭 푸세요. 생 원투도 요거 못지않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PT 시험 못지않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이라고요. 생 원투 어렵고 물리 원투도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화학 원투도 어렵습니다. 그럼 6위는요? 맹머리 같은 거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연습 문제 다 풀어보면 도움돼요. 제가 애들한테 다 들었어. 100%예요. 다른 뭐 이런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적질하는 게 아니고요. 애들한테 직접 들었다고요. 잘 본 애들한테.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도움돼요.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MDP 그 단원별 문제집이랑 기출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러면 충분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요즘 최근 5개년 거는.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단원별로 나오니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단원 내용 본 다음에 단원 다 겹치거든요. 단원 다 겹쳐요. 수능이랑 안 겹치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책 읽어보고 뭐 수능 문제는 뭐 여기랑 뭐 쉬워서 뭐 안 풀어도 된다. 그거는 다 사기예요. 어려워. 나만 믿고 따르라. 그거는 좋지 않아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시험 잘못 보면 책임도 안 져 누구도. 그렇잖아요. 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전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나만 믿고 따르라는데 그러면 시험 못 보면은 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지 뭐 이런 말만 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간 꼭 맞춰서 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랑 또 같이 보시고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숙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MDP 기출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중 문제집 보세요. 그러면 도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훨씬 더 좋고 왜 그러냐면 기출만 20번 보면 돼. 그렇게 못 봐요. 왜냐면 인내력의 한계가 와. 보다 보면은 시원 내가 이거 아는 건데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안 해본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기출만 20번 보면 돼.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망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풀어봤으면 그거 다시 잘 못 풀게 돼요. 알게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것도 풀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부터 하시면 돼요. 그거 쉽지 않으니까. 아세요? 그 난이도 있어요. 수능이요. 그래서 알파파 기억법이 뭐냐? 알파파 기억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뭐 눈 잠깐만 한 3, 4분씩 감고 시작하시면 좋아요. 한 2, 3분씩. 오늘 있었던 일. 근데 잘 안 하게 돼. 잘 안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오늘 해야 될 일 생각하시고 왜 잘 안 하게 되냐면 이유는 딱 하나라니까요. 내일 서울대 약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일. 당장 내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라고요. 내일 그냥 서울대 약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된다면 하루하루. 예?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적 대학을 많이 보잖아요. 280 넘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자네 잘하는 게 뭔가 그러면은 부족하지만 시험 잘 보고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은 다 합격시키던데. 예. 제가 면접 하잖아요. 제가 면접을 하는데 내가 한번 시켜봤는데 다 합격되던데요. GPA 낮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280이나 넘고 생각하시면 돼.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 번 인생에 살다가 지금 가장 쉽게 남은 게 280 넘기일 거예요. 280 넘는 거. 이게 가장 쉽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280 넘는 게. 네? 280 넘는 게 가장 쉬울 거예요. 남은 모든 삶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학교 들어가면 애들 세요. 애들 세. 애들 약하지 않아요. 깜짝 놀라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80 넘고 교수님한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다 손잡아 줍니다. 손 안 잡아주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뭐 옛날에 뭐 303점 떨어졌던데요. 제가 걔 아는데 걔는 이게 직장 생활하고 어리버리해서 제가 걔 면접을 했었거든요. 저기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는데 교수가 말하는 말 대답도 못하고 나왔어요. 대답도 못하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280점만 넣으면 본인의 과거 이것도 다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80 넘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까 처음에 뭐라고요? 의미 단위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이 잘 나요. 처음에 딱 책을 보고 제목에서 이렇게 나눠보세요. 모든 거 생물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볼 때마다 계속 말을 만들어서 집어넣으세요. 이해가시겠죠? 말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라고. 말을 만들어서 항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줍지 않은 똑똑이 안 되도록 반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 끝나게 되면 자기가 노트 한 권씩만 딱 사셔가지고 단원별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제목만 써보세요. 제목만.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이렇게 해요. 단원을 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단원을 잘 나눠야지만이 자기 기억이 많이 나. 전 단원을 잘 나눠야지.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뭐 수능 기출 문제 필요해서 내 문제가 좋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수능 기출 문제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 과목 다 괜찮다고. 그 다음에 MDP도 다 그거 갖다 써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거 약간 변형해갖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기출 문제 안 좋다 그러면은 되게 웃긴 거죠.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문제랑 같이. 아시겠죠? 그렇게 차근차근 그러다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 편함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 편하게 공부를 마음 먹고 하시면 제가 항상 쓰는 사진입니다. 사진이 항상 더 낫죠. 진짜 보면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던데. 합격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요 정도도 합격 못하게 되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할 거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이걸 무슨 뭐 대단한 고시에 비유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말씀드리면 1번은 여기다 한번 쓰고 갈까요? 마지막 한 말은 정리를 해야 돼. 1번은 뭐라고요? 의미 단위 있고 의미로 읽어야 돼요. 말 만들어서. 아시겠죠? 의미로 읽어야 됩니다. 의미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응? 어줍지 않은 똑똑이 되지 말고 열심히 반복하고 이거 양적으로 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 말고 스톱워치로 양적으로 해야 된다고. 스톱워치 갖고 시간 재면서. 아시겠죠? 의미 단위 있고 세 번째 단원 꼭 볼 때마다 노트를 4개를 사세요. 노트 4개 사신 다음에 전 단원에 다 이렇게 마인드 매핑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엔 연습장에다가 아무튼 이면지 같은데 그냥 그려보세요. 그럼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안 나요. 그럼 책 보고 다시 하나씩 딱 그려보시면 돼요. 이해가시겠어요? 이거 진짜 많이 도움 돼요. 이 마인드맵 마인드맵 대단한 게 아니고 생각나는 단원들 다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구나 이게 보여요. 나중에. 이해가세요? 요거 습성이 잘 되면 학교 가서도 완전 우수할 거예요. 마인드 매핑 하는 거. 그럼 기억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수능 기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과학은 문제랑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수능 기출 문제 우습게 여기지 말고 같이 가고. 다섯 번째, 의미가 아까 말 만들어 외우는 말 만드는 거. 말 만들어 보는 것이다. 수능 기출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잠깐 상상하라. 상상하면서 마음 편하게 봐라. 아시겠죠? 그다음 알파파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원은 MDMP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